이 약 무릎 꿇고 빌어봐. 오늘이 네 아비 제삿날이다. 무릎 꿇어. 감히 내 앞길을 막았으면 바닥을 기어야지. 황채린의 손에서 떨어진 유리병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다. 날카로운 유리 파편들이 허공으로 튀어 올랐다. 파편들 사이로 스며나온 투명한 약물이 차가운 바닥 위로 쏟아지며 작은 웅덩이를 만들었다. 구연주의 고개가 천천히 위를 향했다. 바닥에 흩어진 액체를 보던 시선이 황채린의 얼굴에 가닿았다. 연주의 눈동자는 바람 한 점 없는 호수처럼 고요했다. 그녀의 어깨는 기계의 초침처럼 일정한 간격으로 오르내렸다. 호흡은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딱 10초, 10초 뒤 저들은 자신들이 방금 누구를 건드렸는지 깨닫게 된다. 시선을 떼지 마라. 모니터의 화면 위로 흑백의 대조가 이어지고 있었다. 녹색의 파동은 점차 그 간격이 벌어졌고 위로 솟아오르는 산의 높이는 눈에 띄게 깎여 나갔다. 침상에 누운 이서화의 창백한 입술 틈새로 마른 숨이 느리게 새어나왔다. 산소 마스크의 투명한 표면 내부에 옅은 성에가 맺혔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그녀의 얇은 이불 아래로 흉곽이 미세하게 오르내렸다. 의사의 하얀 가운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의 두 눈은 펜이 쥐어진 차트의 끝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남은 시간은 30분입니다. 그 안에 약이 투여되지 않으면 마지노선을 넘습니다. 의사의 턱이 굳게 닫혔다. 구연주는 고개를 돌려 벽면에 걸린 둥근 시계를 보았다. 검은색 초침이 한 칸 아래로 떨어졌다. 연주의 턱 근육이 한 번 실룩였다. 그녀의 두 발이 병실 문턱을 넘어섰다. 복도의 하얀 형광등 불빛이 연주의 어깨 위로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발바닥이 대리석 바닥에 닿고 떨어지는 속도가 점차 빨라졌다. 가빠지는 호흡은 굳게 닫힌 입술 사이로 일정하게 통제되었다. 팔이 앞뒤로 교차하며 움직일 때마다 검은 코트 자락이 허공에서 펄럭였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정면의 끝만을 향해 뻗어 있었다. 약국 데스크. 약사의 손에서 투명한 유리병 하나가 연주의 손으로 넘어왔다. 연주는 손바닥으로 병의 표면을 감쌌다. 차가운 유리 질감이 손가락 끝에 전해졌다. 그녀는 병을 코트 오른쪽 주머니 깊숙한 곳으로 밀어넣고 거천 위로 손을 얹어 한 번 꽉 눌렀다. 다시 발걸음이 이어졌다. 바닥을 박차는 구두굽의 마찰음이 일정한 간격으로 복도를 채웠다. 엘리베이터 앞, 연주의 손가락이 위를 향한 버튼을 눌렀다. 버튼 위로 붉은 빛이 들어왔다. 벽면의 숫자가 위에서 아래로 바뀌고 있었다. 철문이 양옆으로 갈라졌다. 하지만 연주는 안으로 발을 들일 수 없었다. 공간에는 틈이 없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사내 넷, 그들의 넓은 어깨와 두꺼운 흉통이 엘리베이터 입구의 좌우를 완전히 가로막고 섰다. 그 굳건한 벽의 정중앙에는 붉은색 코트를 입은 황채린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연주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앞으로 발을 내디뎠다. 그녀의 어깨가 사내들 사이의 좁은 빈틈을 향해 파고들려 했다. 순간 사내 두 명이 굵은 팔뚝을 내밀었다. 연주의 어깨와 사내들의 팔이 물리적으로 부딪혔다. 연주의 발걸음이 뒤로 한 보 밀려났다. 길을 비켜주십시오. 연주의 목소리에는 높낮이가 없었다. 그녀의 시선은 채린의 턱끝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채린의 고개가 오른쪽으로 살짝 기울어졌다. 그녀의 턱이 공중으로 오만하게 들렸다. 채린의 시선이 연주의 구두 끝에서 시작해 코트의 주름, 그리고 무표정한 얼굴로 아주 느리게 올라왔다. 비켜라? 내가 비켜야 할 이유를 모르겠는데. 채린의 구두코가 엘리베이터 밖으로 한 걸음 내디뎌졌다. 네 명의 사내들도 그녀의 움직임에 맞춰 동시에 밖으로 걸어 나왔다. 넓은 복도가 사내들의 체구로 인해 완전히 가로막혔다. 연주의 고개가 벽면의 비상시계로 향했다. 남은 시간 25분. 그녀의 오른손이 코트 주머니의 겉면을 꽉 움켜쥐었다. 손등 위로 굵은 핏줄이 선명하게 도드라졌다. 연주의 눈동자가 사내들의 손목 위치, 복도에 꺾이는 각도, 채린의 무릎 관절을 차례대로 훑고 지나갔다.
그녀의 어깨 근육이 미세하게 수축했다. 하지만 연주의 주먹은 쥐어지지 않았다. 연주의 두 발이 어깨 너비로 벌어졌다. 그녀의 오른쪽 다리가 뒤로 빠지며 무릎이 굽혀졌다. 대리석 바닥에 무릎이 닿으며 둔탁한 마찰이 일어났다. 이어서 왼쪽 다리마저 굽혀졌다. 연주의 상체는 꼿꼿이 세워진 채였다. 그녀의 두 무릎만이 바닥에 완전히 밀착되었다. 양손은 허벅지 위에 가지런히 놓였다. 연주의 눈동자는 단 한 번의 깜빡임도 없이 정면의 채린을 향해 있었다.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건조하고 평탄한 음성이었다. 공기의 흐름조차 바꾸지 않을 만큼 고요한 발음이었다. 채린의 두 눈이 커졌다. 입술 양끝이 하늘을 향해 비틀려 올라갔다. 그녀의 구두굽이 바닥을 끌며 연주의 바로 앞까지 다가왔다. 채린의 상체가 아래로 깊게 숙여지며 연주와 눈높이를 맞췄다. 도대체 뭐가 들어있길래 무릎까지 꿇으실까? 채린의 오른손이 연주의 코트 오른쪽 주머니로 뻗어나갔다. 연주의 상체가 순간 굳었으나 그녀는 팔을 뻗어 그 손을 막아내지 않았다. 채린의 얇은 손가락이 주머니 속으로 거침없이 파고들어 투명한 유리병을 꺼내들었다. 형광등 불빛을 받은 유리병 안에서 투명한 액체가 흔들렸다. 이거? 채린의 팔이 허공을 향해 높게 들렸다. 그녀의 시선이 연주의 눈동자에 꽂혔다. 연주의 시선은 오직 채린의 손끝에 들린 유리병만을 향해 올라갔다. 채린의 엄지와 검지 사이가 천천히 벌어졌다. 손가락 사이의 압력을 벗어난 유리병이 허공을 가르며 아래로 추락하기 시작했다. 유리 파편이 흩어졌다. 대리석 바닥으로 쏟아진 투명한 액체는 형광등 불빛을 반사하며 사방으로 번져나갔다. 황채린의 입술 양끝이 위를 향해 비틀려 올라갔다. 그녀의 턱은 여전히 오만하게 들려 있었다. 구연주의 호흡이 멈췄다. 바닥에 완전히 밀착되어 있던 두 무릎의 하중이 미세하게 이동하기 시작했다. 양 무릎에서 발끝으로 그리고 허벅지와 허리로 힘의 축이 옮겨갔다. 잡아. 채린의 얇은 입술 사이로 명령이 떨어졌다. 그녀의 뒤에 서 있던 4명의 사내 중 가장 덩치가 큰 첫 번째 사내가 앞으로 나섰다. 그의 두꺼운 팔뚝이 허공을 가르며 연주의 어깨를 향해 뻗어왔다. 1초. 연주의 상체가 오른쪽으로 아주 살짝 기울어졌다. 사내의 손은 연주의 어깨 겉옷 자락만을 스친 채 허공을 갈랐다. 그 찰나의 틈을 타 연주의 왼손이 사내의 뻗은 팔목 안쪽을 낚아챘다. 손가락이 사내의 요골 동맥 위를 정확히 압박하며 비틀었다. 사내의 상체가 관절이 꺾이는 방향을 따라 앞으로 무너졌다. 2초. 연주의 오른발이 바닥을 강하게 지지했다. 무너지는 사내의 턱 아래로 연주의 오른쪽 팔꿈치가 솟구쳤다. 뼈와 뼈가 맞부딪히는 둔탁한 파열음이 복도의 공기를 갈랐다. 사내의 동공이 위로 풀리며 거대한 육체가 저항할 틈도 없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4초. 첫 번째 사내가 쓰러지는 동시에 두 번째 사내가 주먹을 쥐고 달려들었다. 연주는 쓰러지는 첫 번째 사내의 어깨를 발판 삼아 몸의 중심을 낮췄다. 사내의 거친 주먹이 연주의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갔다. 5초. 연주의 어깨가 낮게 깔린 채 두 번째 사내의 명치 끝을 파고들었다. 하체에서 시작된 힘이 허리를 타고 상체로 폭발적으로 전달되었다. 사내의 두 발이 대리석 바닥에서 완전히 떨어져 허공으로 들렸다. 연주는 그의 멱살을 틀어쥐고 몸을 회전시키며 바닥을 향해 내리꽂았다. 7초. 육중한 몸이 바닥에 부딪히는 진동이 일어났다. 남은 2명의 사내가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동시에 좌우에서 접근했다. 연주의 눈동자가 좌우의 거리와 사내들의 보폭을 빠르게 계산했다. 8초. 왼쪽 사내의 손이 연주의 목을 향해 뻗어오는 순간 연주는 뒤로 반걸음 물러나며 오른쪽 사내의 팔목을 끌어당겼다. 좌우에서 달려들던 두 사내의 동선이 완전히 엉켰다. 서로의 몸이 부딪히며 균형이 무너지는 찰나. 9초. 연주의 손날이 오른쪽 사내의 경동맥을 정확히 내리쳤다. 사내의 무릎이 꺾이며 쓰러졌다. 연주는 지체 없이 몸을 돌려 엉켜있던 왼쪽 사내의 무릎 뒤쪽 오금을 발등으로 강하게 가격했다. 10초. 마지막 사내마저 바닥으로 주저앉았다.
연주의 구두굽이 쓰러진 사내의 쇄골 위를 무겁게 누르며 완전한 제압을 마쳤다. 바닥에는 4명의 거구들이 의식을 잃거나 고통에 신음하며 널브러져 있었다. 체린의 입술이 벌어졌다. 그녀의 눈동자가 바닥에 쓰러진 사내들과 연주를 번갈아 향하며 미친 듯이 흔들렸다. 너 지금 무슨 짓을? 체린의 목소리 끝이 심하게 떨렸다. 연주의 구두가 바닥을 박차고 앞으로 나아갔다. 거리감을 상실한 체린이 황급히 뒷걸음질을 치려 했으나 연주의 오른팔이 허공을 크게 가르며 뻗어나갔다. 손바닥이 체린의 뺨에 닿았다. 날카로운 마찰음이 복도의 하얀 벽을 때리고 튕겨나왔다. 타격의 반동으로 체린의 고개가 오른쪽으로 완전히 돌아갔다. 하이힐의 굽이 엇갈리며 체린의 몸이 대리석 바닥 위로 형편없이 무너져 내렸다. 바닥에 엎어진 체린의 손이 붉게 달아오른 자신의 뺨을 감쌌다. 그녀의 가슴이 거칠게 오르내렸다. 네가 감히 나한테... 연주는 바닥에 쓰러진 체린을 내려다보았다. 연주의 눈동자에는 어떠한 파동도 존재하지 않았다. 바람이 불지 않는 심해처럼 고요하고 차가웠다. 입 닫아. 연주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걸음을 옮겼다. 쓰러진 사내들의 몸을 무심하게 타넘으며 복도를 향해 나아갔다. 그녀의 시선은 다시 벽면에 걸린 비상시계로 향했다. 남은 시간 17분. 연주의 발걸음이 다시 복도를 가르기 시작했다. 무릎을 굽혔다 펴는 하체의 움직임은 일정한 리듬을 유지했다. 코트 자락이 허공에서 규칙적으로 펄럭였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거대한 병원의 도면이 정밀하게 그려져 있었다. 중앙 약제 창고, 비상용 예비약품이 대량으로 보관된 유일한 장소, 현재의 층수에서 2층을 내려가야 했다. 연주의 발걸음이 비상계단으로 향했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가 일정한 간격으로 울려 퍼졌다. 지하 2층. 모퉁이를 돌고 2개의 긴 복도를 지나 육중한 철문 앞에 도착했다. 굳게 닫힌 문 위에는 관리자 외출입 금지라는 붉은 글씨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문 옆에는 전자식 잠금 장치가 붉은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연주는 주변을 둘러보거나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의 오른손이 코트 안주머니로 들어갔다. 얇고 단단한 금속 핀 하나가 그녀의 손가락 사이에 쥐어졌다. 연주의 손이 잠금 장치의 하단 패널 틈새로 핀을 밀어 넣었다. 그녀의 2 눈이 지그시 감겼다. 시각을 차단하고 오직 손가락 끝의 촉각에만 집중했다. 내부에 미세한 톱니바퀴들이 맞물려 있는 위치, 핀의 끝이 금속 구조물에 닿는 감각, 손목을 미세하게 비틀었다. 금속이 맞물려 돌아가는 소리가 작게 울렸다. 잠금 장치의 붉은색 표시등이 녹색으로 바뀌었다. 연주의 손이 문고리를 잡고 아래로 내렸다. 철문이 열리며 서늘하고 건조한 공기가 그녀의 얼굴을 덮쳤다. 창고 내부는 어둠에 잠겨 있었다. 연주의 손이 문 안쪽 벽면을 더듬어 스위치를 올렸다. 하얀 형광등들이 천장에서부터 줄지어 켜지며 수백 개의 상자가 쌓인 거대한 진열장들을 비추었다. 연주의 눈동자가 상자 겉면의 라벨들을 빠르게 훑고 지나갔다. 항생제, 마취제, 진통제, 수많은 분류 기호들 사이에서 그녀가 찾는 특수 혈관 확장제의 코드를 쫓았다. 맨 안쪽 선반, 붉은색 스티커가 붙은 상자 묶음이 눈에 들어왔다. 연주의 발걸음이 선반 앞을 향해 멈춰 섰다. 그녀의 양손이 거침없이 상자의 겉면을 뜯어냈다. 골판지가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내부의 완충제가 드러났다. 완충제를 걷어내자 투명한 유리병들이 줄지어 꽂혀 있는 모습이 나타났다. 연주는 그중 가운데에 있는 유리병 하나를 집어들었다. 유리병을 자신의 눈높이로 들어 올렸다. 천장의 형광등 불빛이 유리병 속의 투명한 액체를 통과했다. 연주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그녀의 손가락이 유리병의 표면을 천천히 문질렀다. 병을 좌우로 가볍게 흔들었다. 내부의 액체가 출렁였다. 무언가 달랐다. 본래 이 특수 약물은 빛을 통과시켰을 때 옅은 푸른 빛이 감돌아야 했다. 그리고 병을 흔들었을 때 액체의 점성으로 인해 미세한 기포들이 아주 천천히 위로 떠올라야만 정상이었다. 하지만 연주의 손에 들린 병 속의 액체는 완전한 무색 투명했다.
흔들림에 의해 발생한 기포들은 너무나도 가볍고 빠르게 수면 위로 사라져버렸다. 연주는 망설임 없이 손가락에 힘을 주어 유리병의 금속캡을 비틀어 열었다. 손가락 끝으로 병 입구의 액체를 살짝 찍어 코끝으로 가져갔다. 냄새가 없었다. 화학약품 특유의 알싸하고 무거운 냄새가 완전히 결여되어 있었다. 연주는 엄지와 검지를 비비며 손가락 끝에 묻은 액체의 질감을 확인했다. 약물 특유의 미끈거리는 감촉이 없었다. 수분이 공기 중으로 빠르게 증발하며 약간의 거친 마찰만이 손가락 사이에 남았다. 소금, 식염수였다. 연주의 손이 상자 안의 다른 병들을 차례로 꺼내 형광등 빛에 비추었다. 두 번째 병, 세 번째 병, 10번째 병까지 모두 똑같았다. 점성이 없는 액체, 색소가 빠진 투명함, 아무런 화학적 냄새가 나지 않는 소금물. 연주의 시선이 선반 위로 넓게 퍼졌다. 수백 개의 상자, 수천 개의 유리병, 이 거대한 창고에 보관된 특수약품 라인 전체. 모든 것이 가짜였다. 연주의 손에서 유리병이 내려졌다. 상자 귀퉁이에 찍힌 검은색 결제란의 도장이 그녀의 망막에 선명하게 맺혔다. 황인국 소장, 병원의 총 책임자이자 군수품 관리의 최고 권위자. 연주의 턱 근육이 다시 한번 실룩였다. 그녀의 호흡이 아주 느리고 길게 늘어졌다. 코끝으로 들어온 창고의 차가운 공기가 폐부를 깊숙이 채우고 다시 천천히 빠져나갔다. 이것은 단순한 재고 부족이나 관리 소홀이 아니었다. 개인의 악의로 인한 일회성 약물 파기도 아니었다. 수천 개의 가짜 약, 정밀하게 위조된 포장 라벨, 완벽하게 통과된 위조 검수 기록, 거대한 조직적 횡령. 황인국 소장이 군용 의약품을 외부로 빼돌리고 그 빈자리를 아무런 효능이 없는 식염수로 채워 넣은 것이다. 어머니의 생명 유지 장치에 연결되어야 할 진짜 약. 그것은 이 병원의 일반 창고가 아닌 황인국의 극비스러운 개인적 통제 아래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터였다. 연주의 고개가 돌아갔다. 손목의 시계를 확인했다. 14분. 이제 이 창고에서 약을 찾는 것은 무의미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빈 유리병의 뚜껑을 닫아 원래 자리에 내려놓았다. 코트 주머니 속에 양손을 깊게 찔러 넣고 몸을 돌렸다.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을 치는 소리가 창고의 무거운 침묵을 깨뜨렸다. 연주의 시선은 닫힌 철문을 넘어 위를 향하고 있었다. 병원의 최상층, 황인국 소장의 집무실이 있는 곳. 목표가 바뀌었다. 약을 구하는 것에서 숨통을 쥐고 있는 자를 사냥하는 것으로. 최상층 집무실. 두꺼운 마호가니 책상 위로 서류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다. 가죽 의자에 앉은 황인국의 굵은 손가락이 만년필 끝을 가볍게 두드리고 있었다.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병원 주변의 전경은 평화로웠다. 책상 한켠에 놓인 위성 전화기의 검은 안테나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책상 위 내선 전화기의 붉은 버튼이 전멸하며 요란한 벨소리를 토해냈다. 황인국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만년필을 내려놓은 그의 손이 수화기를 들어올렸다. 무슨 일인가? 소장님, 지하 2층 중앙약재 창고입니다. 보안문이 뚫렸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보안 책임자의 목소리는 끝이 갈라져 있었다. 거친 숨소리가 고스란히 전해졌다. 황인국의 턱 근육이 순간적으로 굳었다. 수화기를 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창고에 침입자가 있다는 건가? 피해 상황은? 현재 파악 중입니다. 문은 강제로 개방되었고 특수약품 라인의 상자들이 일부 뜯겨 있습니다. 그리고 2층 복도에서 아가씨를 모시던 경호원 4명이 모두 쓰러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신원 미상의 여성이 약재 창고로 향했다는 아가씨의 진술이 있었습니다. 황인국의 눈동자가 미친 듯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특수약품 라인. 그곳은 단순한 약보관소가 아니었다. 그곳은 장고 황인국의 손이 이르는 눈동자가 아니었다. 수년간 치밀하게 짜인 식염수 교체 작업의 결과물이 고스란히 쌓여 있는 곳. 군수품 횡령의 완벽한 증거이자 그의 제국을 지탱하는 거대한 사기극의 본거지였다. 그 상자가 뜯겼다.
침입자가 그 안의 내용물을 확인했다. 그 여자 누군지 확인됐나? 황인국의 목소리는 최대한 낮게 억눌려 있었으나 그 끝에는 숨길 수 없는 떨림이 묻어났다. 신원 미상입니다. 검은 코트를 입고 있었고 경호원 4명을 단 몇 초 만에 제압했다고 합니다. 무장 상태나 소속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황인국의 이마 위로 식은땀이 맺혔다. 단순한 좀도둑이 아니다. 훈련받은 전문가다. 군 헌병대 소속인가? 아니면 감사원인가? 어느 쪽이든 그가 숨겨온 진실이 밖으로 새어나가는 순간 그의 목통을 죄어올 올가미가 완성되는 것이다. 당장 창고 주변을 봉쇄해 한 마리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 황인국은 수화기를 부서질 듯 책상 위로 내리쳤다. 그의 거구 체격이 의자에서 튕겨 오르듯 일어났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고 검은색 무전기를 꺼내 들었다. 엄지손가락으로 다이얼을 돌려 병원 전체 보안 채널을 활성화했다. 무전기의 스피커에서 거친 치찰음이 흘러나왔다. 전 대원 들어라. 여기는 소장. 황인국의 목소리는 굳어 있었다. 떨림을 감추기 위해 애써 힘을 준 발음이었다. 현재 병원 내부에 무장공비로 추정되는 신원 미상의 테러 분자가 침투했다. 지하 2층 창고 지역에서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 시간부로 병원 전체에 코드레드, 최고 등급의 봉쇄령을 발동한다. 무전기 너머로 짧은 정적이 흘렀다. 전층의 출입구를 폐쇄하고 셔터를 내려 모든 승강기 운행을 정지시켜라. 1층 로비를 포함한 외부로 통하는 모든 출구에 무장 병력을 배치해. 황인국의 손바닥이 책상 위를 더듬다 물잔을 건드렸다. 유리잔이 쓰러지며 물이 책상 위로 쏟아졌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목표물은 검은 코트를 입은 여성이다. 극도로 위험한 테러 분자다. 발견 즉시 사살해도 좋다. 아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숨통을 끊어라. 황인국의 고함이 집무실 안을 쩌렁쩌렁 울렸다. 그는 무전기를 던지듯 내려놓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두 손으로 책상의 가장자리를 부여잡고 상체를 지탱했다. 손바닥 아래로 식은땀이 배어났다. 병원의 로비. 비상벨의 날카로운 파열음이 일정한 간격으로 천장을 때렸다. 붉은색 경광등이 회전하며 대리석 바닥 위로 핏빛 그림자를 흩뿌렸다. 코드레드. 전 대원 무장 후 해당 구역으로 이동. 전투복과 방탄조끼를 착용한 군사 경찰들이 소총을 든 채 로비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의 군화 발소리가 복도를 울렸다. 철제 셔터가 거친 마찰음을 내며 외부로 통하는 유리문 위로 쏟아져 내렸다. 승강기의 숫자가 일제히 정지하며 문이 굳게 닫혔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입구마다 무장한 군사 경찰들이 바리케이드를 치고 소총에 총구를 겨누었다. 20여 명의 무장병력이 층마다 흩어지며 수색 대형을 갖췄다. 그들의 시선은 복도의 모든 구석을 향해 날카롭게 뻗어 있었다. 황인국은 집무실의 창문 가까이 다가갔다. 아래쪽 도로에 군용 차량이 정차하고 추가 병력이 내리는 모습이 보였다. 그의 입술이 실룩였다. 아무리 뛰어난 전문가라 할지라도 이 거대한 군사병원의 봉쇄망을 뚫고 나갈 수는 없다. 병원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감옥으로 변했다. 수십 명의 무장 병력이 개미 한 마리 빠져나가지 못하게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다. 네가 누군지 몰라도 살아서 이곳을 나갈 수는 없다. 황인국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손수건을 꺼내 이마의 땀을 닦아냈다. 그의 뒤쪽 집무실 벽면에 단단히 고정된 거대한 금고가 차가운 금속빛을 내뿜고 있었다. 그는 금고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저 안에 들어있는 진짜 약. 그것만 무사하다면 위조된 기록은 얼마든지 덮을 수 있었다. 그의 두꺼운 입술 사이로 안도의 한숨과 비릿한 미소가 동시에 새어나왔다. 지하 2층. 복도의 끝에서 다수의 군화 발소리가 겹치며 들려왔다. 무거운 쇳덩이가 바닥을 구르는 듯한 둔탁한 진동이 대리석을 타고 연주의 구두 밑창까지 전해졌다. 수색 대형 유지, 구역별로 샅샅이 뒤져라. 지휘관의 날카로운 고함이 복도의 공기를 갈랐다. 벽면에 반사된 손전등의 둥근 빗줄기들이 교차하며 어두운 통로를 휩쓸고 지나갔다. 연주는 약재 창고의 철문 앞 그늘진 구석에 서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다가오는 불빛의 궤적과 발소리의 간격을 빠르게 계산했다. 5명, 아니 복도 끝에 발소리까지 합치면 최소 10명 이상의 무장병력. 소총으로 무장하고 헬멧과 방탄조끼를 착용한 정규군. 일대다의 정면 대결은 불가능에 가깝다. 총알은 살을 뚫고 뼈를 부순다. 아무리 단련된 육체라도 밀폐된 복도에서 쏟아지는 화망을 뚫고 나갈 수는 없다. 연주의 발이 아주 미세하게 뒤로 물러섰다. 구두굽이 바닥에 닿는 소리조차 나지 않는 완벽하게 통제된 움직임이었다. 그녀의 몸이 완전히 어둠 속으로 녹아들었다. 가슴팍에서 손가락이 움직였다. 전투복 위에 걸친 얇은 검은 코트의 단추를 풀었다. 코트를 벗어 잘 접은 뒤 창고 입구의 빈 상자 더미 뒤로 조용히 밀어 넣었다. 그녀가 입고 있던 군용 셔츠의 어깨에서 계급장이 떨어져 나갔다. 오른쪽 가슴에 달린 이름표마저 뜯어냈다. 금속 핀이 바닥에 떨어지기 전 연주의 손바닥이 허공에서 그것들을 낚아챘다. 군번줄, 계급장, 이름표. 그녀의 신원을 증명하는 모든 금속 조각들이 쓰레기통의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이제 그녀는 철저히 이름 없는 유령이었다. 군화 발소리가 20m 앞까지 다가왔다. 손전등 불빛이 연주가 서 있던 빈 공간을 비추고 지나갔다. 이쪽 복도 클리어, 다음 구역으로 이동. 군사 경찰들이 창고 입구를 지나쳐 다른 복도로 향하는 찰나 연주의 시선이 천장을 향했다. 형광등 사이 사각형의 은색 환풍구 덮개가 보였다. 연주의 두 무릎이 굽혀졌다. 하체의 스프링이 압축되듯 근육이 팽창했다. 다음 순간 그녀의 몸이 허공으로 가볍게 솟구쳤다. 소리 없이 벽면에 돌출부를 밟고 뛰어오른 연주의 양손이 환풍구의 틈새를 움켜쥐었다. 손가락 관절에 체중이 실렸다. 연주는 상체의 힘만으로 몸을 끌어올렸다. 덮개의 나사 틈새를 비틀어 열고 좁은 통로 안으로 몸을 미끄러뜨렸다. 덮개가 원래의 자리로 닫히는 순간 발소리가 다시 창고 앞을 지나쳐갔다. 단 1초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은폐였다. 환풍구 내부는 칠흑 같은 어둠과 묵은 먼지 냄새로 가득했다. 철판의 차가운 질감이 연주의 무릎과 팔꿈치에 전해졌다. 연주는 엎드린 채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무릎을 굽히고 팔꿈치를 당기는 동작은 기계 부품이 맞물려 돌아가듯 정확하고 부드러웠다. 마찰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호흡은 길고 얕게 유지되었다. 그녀의 머릿속 도면이 다시 펼쳐졌다. 집무실이 있는 최상층까지 곧바로 이어지는 길은 봉쇄되었다. 승강기 정지, 계단 점거, 무장 병력의 감시. 정면 돌파가 불가능하다면 전장 자체를 바꿔야 한다. 그들이 쳐놓은 빛과 감시의 그물을 찢어버릴 유일한 방법. 연주의 기어가는 속도가 빨라졌다. 십자로 교차하는 환풍구의 갈림길. 그녀는 망설임 없이 왼쪽으로 꺾었다. 다시 직진. 아래로 향하는 경사로를 타고 미끄러지듯 내려갔다. 아래층 복도에서 들려오는 군사 경찰들의 무전 소리가 철판을 타고 희미하게 올라왔다. 연주는 소리의 위치를 통해 병력의 배치 상황을 파악하며 멈추지 않고 전진했다. 20m 전방. 철제 격자막 너머로 붉은색과 녹색의 전멸등이 어지럽게 빛나는 좁은 공간이 보였다. 지하 3층, 보조 변전실. 병원 전체의 보조 전력을 통제하고 메인 전력망과 연결된 핵심 배전반이 있는 곳. 연주의 손이 격자망을 밀어냈다. 나사가 바닥으로 떨어지기 전 그녀의 손바닥이 그것을 조용히 받아냈다. 그녀의 몸이 환풍구 밖으로 소리 없이 빠져나왔다. 구두코가 변전실의 고무 매트 위로 부드럽게 착지했다. 변전실 안은 거대한 배전반 기기들이 뿜어내는 낮은 구동음으로 가득했다. 기계의 진동이 발바닥을 타고 올라왔다. 연주의 발걸음이 배전반의 가장 안쪽, 거대한 메인 차단기 앞으로 향했다. 경고, 고전압, 붉은색 글씨가 선명한 두꺼운 철제 패널. 연주의 손가락이 패널의 잠금쇠를 비틀어 열었다. 내부에는 수십 개의 굵은 전선들과 연결된 육중한 메인 스위치가 위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스위치의 손잡이 위에 연주의 오른손이 얹혀졌다. 금속의 차가운 감촉이 손바닥 전체로 퍼져나갔다. 연주의 호흡이 멈췄다.
그녀의 눈동자가 변전실의 붉은 비상등을 한 번 응시하고 다시 메인 스위치로 내려왔다. 손바닥에 힘이 들어갔다. 어깨의 근육이 수축하며 상체의 체중이 오른쪽 팔을 향해 실렸다. 수적 우위, 무기의 우위, 지형의 우위,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무용지물로 만들 시간이다. 연주의 손이 거칠게 아래로 꺾였다. 쿵. 둔탁한 진동과 함께 육중한 스위치가 아래로 떨어졌다. 순간 보조 변전실 내부를 채우고 있던 낮은 구동음이 완전히 떴었다. 기계의 진동이 사라지며 끔찍할 정도의 정적이 공간을 채웠다. 동시에 빛이 증발했다. 형광등의 백색광, 배전반 패널의 붉은 전멸 등 비상구의 초록색 유도등까지 병원의 모든 시각적 신호가 일제히 죽어버렸다. 거대한 건물이 통째로 심연 속으로 가라앉았다. 뭐야? 정전인가? 비상 전력은 왜 안 돌아와? 무전기 확인해. 위층 복도에서 당황한 군사 경찰들의 외침이 어둠을 뚫고 터져나왔다. 질서 정연했던 발소리가 우왕좌왕 엉키기 시작했다. 군화 바닥이 대리석에 미끄러지는 소리, 누군가 벽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연이어 들려왔다. 연주는 어둠 속에서 완벽하게 눈을 떴다. 시각이 차단된 공간. 그곳은 훈련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공포의 수렁이었지만 연주에게는 익숙하고 편안한 사냥터였다. 그녀의 구두가 보조 변전실의 문을 밀고 복도로 나섰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호흡은 공기의 흐름과 완전히 동화되어 있었다. 찰칵. 군사경찰 중 한 명이 소총에 부착된 전술 손전등을 켰다. 날카로운 백색 빗줄기가 먼지가 떠다니는 복도의 허공을 갈랐다. 야, 라이트 켜. 뭉쳐서 움직여. 3명의 군사경찰이 손전등을 이리저리 휘두르며 진영을 좁혔다. 빛의 기둥이 벽면을 훑고 바닥을 스칠 때마다 그들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시야가 좁아진 상태에서의 극도의 긴장감이 그들의 목소리와 움직임에 고스란히 배어 있었다. 연주의 몸이 벽면에 완전히 밀착되었다. 손전등 불빛이 그녀가 서 있는 곳에서 불과 1미터 떨어진 바닥을 훑고 지나갔다. 빛과 어둠의 경계선, 그 좁은 틈을 타고 연주는 소리 없이 미끄러지듯 이동했다. 맨 뒤에 서 있던 군사 경찰의 손전등이 반대편을 향하는 찰나, 연주의 2발이 바닥을 가볍게 튕겨냈다. 그녀의 몸이 어둠 속에서 한 마리 표범처럼 솟구쳐 올랐다. 소리 없는 접근. 연주의 왼팔이 맨 뒤쪽 사내의 목을 뱀처럼 휘감았다. 동시에 오른손의 손날이 사내의 목비끈을 정확히 타격했다. 사내의 입에서 미처 터져 나오지 못한 비명이 억눌렸다. 연주의 팔이 그의 목을 조인 채 그대로 바닥으로 끌고 내려갔다. 군화나 소총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조차 나지 않도록 연주는 사내의 무게중심을 완벽하게 통제하며 쓰러뜨렸다. 순식간에 한 명이 사라졌다. 김병장. 앞서가던 2명이 이상함을 감지하고 뒤를 돌아보았다. 그들의 손전등이 어지럽게 허공을 갈랐지만 바닥에 쓰러진 동료와 텅 빈 어둠만이 보일 뿐이었다. 시발, 뭐야, 어디 갔어? 삼자냐. 공포가 그들의 이성을 갉아먹기 시작했다. 2명의 거친 숨소리가 복도를 가득 채웠다. 손전등 불빛의 움직임이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지고 산만해졌다. 빛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있었다. 손전등이 비추는 좁은 원형의 공간 외에는 모든 것이 맹점이 되었다. 연주는 쓰러진 사내의 몸을 넘어가며 몸을 낮췄다. 손전등 불빛의 궤적 아래 짙은 그림자 속으로 몸을 뉘었다. 2 사내가 서로 등을 맞대고 총구를 겨눴다. 그들의 시선은 허공만을 떠돌고 있었다. 연주의 다리가 바닥을 쓸듯이 회전했다. 그녀의 구두코가 왼쪽 사내의 무릎 뒤쪽 오금을 강하게 걷어찼다. 아! 무릎이 꺾인 사내가 비틀거리며 쓰러졌다. 그의 손전등이 바닥을 향해 떨어지며 어지러운 빗무리를 만들었다. 놀란 오른쪽 사내가 소총의 방아쇠를 당겼다. 귀를 찢는 파열음과 함께 섬광이 터져나왔다. 하지만 총알이 향한 곳은 빈 벽과 모서리에 세워져 있던 스테인리스 의료용 카트뿐이었다. 카트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찌그러지고 파편이 튀었다. 섬광이 사그라지는 그 찰나의 암흑,
연주의 상체가 솟구쳤다. 그녀의 왼손이 사내의 소총 총열을 쳐내며 궤도를 틀었다. 동시에 오른손 주먹이 사내의 명치를 깊숙이 파고들었다. 컥! 사내의 폐에서 공기가 폭발적으로 빠져나왔다. 연주는 몸을 회전시키며 사내의 턱 아래로 팔꿈치를 꽂아 넣었다.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사내의 몸이 뒤로 꺾이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바닥을 뒹굴던 왼쪽 사내가 황급히 일어나려 했다. 연주의 구두굽이 자비 없이 사내의 명치 위로 꽂혔다. 짧은 신음과 함께 사내의 움직임이 완전히 떴었다. 단 30초. 세 명의 무장 병력이 어둠 속에서 흔적도 없이 지워졌다. 연주의 호흡은 여전히 고르고 평탄했다. 그녀의 시선이 복도 끝을 향했다. 위층으로 향하는 계단에서 손전등 불빛들이 어지럽게 교차하며 내려오고 있었다. 총소리를 듣고 몰려드는 지원 병력들. 사락에서 연주의 발걸음이 다시 어둠 속으로 녹아들었다. 구두 소리는 나지 않았다. 그녀는 빛을 쫓는 나방들을 사냥하는 완벽한 포식자였다. 계단을 내려오던 첫 번째 무리의 손전등이 허공을 갈랐다. 연주는 벽면의 소화전 위로 뛰어올랐다. 소리 없이 허공을 가르고 내려온 그녀의 두 다리가 선두에 선 사내의 목을 휘감았다. 체중을 실어 몸을 비틀자 사내가 속수무책으로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뒤따르던 사내들이 비명을 지르며 총구를 치켜들었다. 하지만 그들의 눈앞에는 동료의 쓰러진 몸뚱이뿐이었다. 연주는 이미 그들의 등 뒤에 있었다. 어둠 속에서 뻗어나오는 보이지 않는 주먹과 발차기, 빗줄기가 닿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터져나오는 정밀한 타격. 무장한 군사 경찰들이 하나둘씩 소리 없는 비명을 삼키며 바닥으로 쓰러졌다. 그들의 총구는 허공을 맴돌았고 손전등은 서로의 당황한 얼굴만을 비출 뿐이었다. 공포에 질린 거친 호흡, 장비가 부딪히는 쇳소리, 그리고 육체가 바닥에 고꾸라지는 둔탁한 마찰음만이 병원의 어둠을 채웠다. 10분 후, 아래층에서 위층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나선형 계단과 복도, 그곳에는 20여 명의 군사 경찰들이 의식을 잃은 채 널브러져 있었다. 바닥에 뒹구는 손전등들이 허공을 향해 무의미한 빛기둥을 쏘아 올리고 있었다. 연주의 구두굽이 쓰러진 사내의 총열을 조용히 밟고 지나갔다. 그녀의 발걸음 앞을 가로막는 빛도, 소리도, 사람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최상층의 굳게 닫힌 문 하나만을 향해 똑바로 뻗어 있었다. 벽면에 가득 찬 수십 개의 보안 모니터 화면이 일제히 회색빛 모래알을 뿜어내고 있었다. 황인국의 눈동자에 지지직거리는 노이즈의 불빛이 어지럽게 반사되었다. 병원 전체의 전력이 차단되면서 감시 카메라의 신호가 완전히 끊어졌다. 비상 전력망마저 물리적으로 파괴된 듯 집무실 내부에 설치된 붉은색 비상등만이 그의 굳은 얼굴을 기괴한 색조로 비추고 있었다. 황인국의 두꺼운 손가락이 책상 위에 무전기를 낚아챘다. 상황 보고해. 전력 복구는 어떻게 된 거야? 지하층 수색조, 당장 응답해. 명령이 집무실 안을 울렸지만 무전기의 스피커에서는 거친 백색 소음만이 흘러나왔다. 지하 3층, 지하 2층, 계단 통제조. 내 말 안 들려? 당장 응답하란 말이다. 황인국의 목에 굵은 핏대가 섰다. 그는 무전기를 입가에 바짝 붙이고 고함을 질렀다. 스피커의 볼륨 다이얼을 끝까지 돌렸지만 돌아오는 것은 긁히는 듯한 파열음뿐이었다. 사람의 숨소리 하나, 군화 발소리 하나, 무기 부딪히는 소리 하나 섞여 있지 않은 완벽한 침묵. 그의 이마 위로 맺혀 있던 땀방울이 눈썹을 타고 흘러내렸다. 땀이 속눈썹을 찔렀지만 그는 눈을 깜빡이지조차 못했다. 턱 밑으로 모인 땀방울이 셔츠 깃을 짙게 적시며 떨어졌다. 손목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무전기를 쥐고 있는 손가락의 관절이 하얗게 질려 있었지만 그 악력과는 무관하게 기기는 덜덜거리는 진동을 만들어냈다. 50명. 그가 병원 내부에 배치한 최정예 무장병력의 수였다. 소총과 방탄복으로 무장한 군사경찰들. 그 병력이 단 한 번의 비명조차 남기지 못하고 무전망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황인국은 무전기를 든 채 입술을 벌렸다. 마른 침이 넘어가는 소리가 그의 귓가에 비정상적으로 크게 들렸다.
집무실의 두꺼운 방음벽 너머로 미세하게 들려오던 아래층의 소란스러움조차 이제는 완전히 터머 있었다. 거대한 콘크리트 무덤 속에 홀로 남겨진 듯한 압도적인 고요함이 그의 턱 밑까지 차올랐다. 무전기가 황인국의 손에서 미끄러졌다. 카펫 위로 기기가 둔탁하게 떨어졌다. 그의 두 다리가 뒤로 물러섰다. 구두 밑창이 카펫을 쓸며 비틀거리는 걸음을 만들어냈다. 책상 모서리에 허벅지가 부딪혔지만 그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뒷걸음질을 쳤다. 그의 넓은 등이 집무실 안쪽 벽면에 닿았다. 아니, 벽면이 아니었다. 그것은 벽에 단단히 매립된 거대한 강철 금고였다. 황인국의 양팔이 뒤로 뻗어나갔다. 굵고 땀에 젖은 손바닥이 금고의 차가운 금속 표면을 필사적으로 더듬었다. 그는 몸을 돌려 금고의 다이얼과 두꺼운 손잡이를 품에 안듯 바짝 끌어안았다. 그의 거친 숨결이 금고 표면에 부딪혔다. 이 안에 있다. 유일하게 빼돌리지 않은 단 하나의 진짜 약. 이 병원에서 가장 가치 있는 물건이자 그의 권력과 부를 증명하는 마지막 전리품. 누구도 이걸 가져갈 순 없어. 내가 이 병원의 주인이다. 황인국의 입술 사이로 억눌린 쇳소리가 퇴다. 하지만 그의 눈동자는 극도의 공포로 인해 초점을 잃고 허공을 부유하고 있었다. 그의 두 무릎이 미세하게 꺾이며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어깨는 거친 호흡을 따라 볼품없이 들썩였다. 장군의 위엄은 흔적도 없이 증발했다. 차가운 강철 상자에 매달려 목숨을 구걸하는 비대한 몸뚱이만이 붉은 비상등 아래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때였다. 집무실의 두꺼운 문을 뚫고 아주 미세한 진동이 바닥을 타고 전해졌다. 일정한 간격, 흐트러짐 없는 박자, 흐르러는 누군가 복도의 대리석 바닥을 걷고 있었다. 황인국의 호흡이 완전히 터섰다. 금고를 껴안은 그의 두 팔에 경련이 일었다. 발소리는 쫓기는 자의 다급함도 포식자의 들뜬 흥분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기계의 초침이 움직이듯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정확하고 무거운 리듬이었다. 발소리가 문 앞을 향해 다가올수록 황인국의 동공은 찢어질 듯 팽창했다. 걸음이 멈췄다. 집무실에 굳게 닫힌 문, 바로 그 너머. 금속 문고리와 황인국의 핏발선 시선 사이에 숨막히는 정적이 내려앉았다. 황! 두꺼운 마호가니 원목문이 폭발하듯 안으로 꺾이며 벽에 처박혔다. 경첩이 찢어지는 날카로운 금속음이 집무실 안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나무 조각과 먼지가 섞인 파편들이 허공으로 튀어올랐다. 부서진 문틀 사이로 구연주가 걸어 들어왔다. 연주의 구두굽이 카펫의 섬유를 밟고 지나갔다. 코트와 계급장을 버린 그녀의 군용 셔츠 위로 집무실의 붉은 비상등 불빛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녀의 호흡은 평온했고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지지 않았다. 수십 명의 무장 병력을 쓸어버린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기계적인 고요함이었다. 황인국의 어깨가 크게 움찔했다. 금고를 부둥켜 안고 있던 그의 팔이 황급히 떨어졌다. 하지만 연주의 걸음은 집무실의 정중앙에서 멈췄다. 연주와 황인국 사이 바닥에서 천장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투명벽이 존재하고 있었다. 평범한 유리벽이 아니었다. 특수 제작된 50mm 두께의 고강도 방탄 유리. 외부의 어떤 충격이나 화기에도 뚫리지 않는 황인국의 개인 집무구역을 보호하는 최후의 바리케이드였다. 유리 벽 안쪽에는 황인국뿐만이 아니었다. 방탄 유리가 내려오기 전 이미 집무실 안쪽에 대기하고 있던 4명의 정예 경호원들이 연주를 향해 일제히 전투 태세를 갖췄다. 병원의 일반 군사 경찰들과는 달랐다. 육중한 체격, 방검복, 삼단봉. 황인국의 곁에서 오직 그의 명령에만 움직이는 사냥개들이었다. 유리 벽 너머로 연주의 얼굴을 확인한 황인국의 얼굴에서 극도의 공포가 순식간에 증발했다. 그의 입술 양끝이 비틀려 올라갔다. 미세하게 떨리던 무릎이 곧게 펴졌고 거칠던 호흡이 안정되며 그의 흉통이 거만하게 부풀어 올랐다. 안도감이 오만함으로 치환되는 순간이었다. 내년이 혼자서 지하부터 여기까지 기어 올라왔다고? 황인국의 턱이 공중으로 들렸다. 그의 목소리는 방탄유리에 설치된 통신 마이크를 타고 연주의 공간으로 흘러나왔다. 두꺼운 유리가 주는 완벽한 단절감.
총알도 뚫지 못하는 이 벽이 그에게 장군의 지위를 되돌려주고 있었다. 계급장도 떼어버린 쥐새끼 같은 년이 이곳이 어디라고 함부로 발을 들여. 황인국의 손가락이 연주를 향해 뻗어나갔다. 그의 눈동자에는 조롱과 살기가 가득했다. 네가 병력 몇 명을 쓰러뜨렸든 결국 여기서 끝이다. 이 유리는 폭탄이 터져도 금조차 가지 않아. 넌 그 안에서 내 사냥개들에게 사지가 찢겨 나갈 거다. 유리 벽 바깥쪽에 선 연주는 황인국의 얼굴을 조용히 응시했다. 붉은 비상등이 유리 표면에 반사되어 그녀의 무표정한 얼굴 위를 어지럽게 훑고 지나갔다. 그녀의 시선은 거만하게 턱을 치켜든 황인국의 눈동자를 지나 그 뒤에 자리한 강철 금고로 향했다. 연주의 오른손이 허리춤으로 천천히 움직였다. 그녀의 몸이 집무실 벽면에 부착된 구형 오디오 케이블 단자함 쪽으로 아주 미세하게 기울어졌다. 황인국과 경호원들의 시선이 연주의 무표정한 얼굴에 집중된 찰나 연주의 손가락이 단자함 하단에 숨겨진 작은 스위치를 아래로 가볍게 밀어내렸다. 딸깍. 그 어떠한 기계음이나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 방탄유리는 여전히 굳건했고 비상등은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연주의 손이 다시 바지 봉제선을 따라 가지런히 내려왔다. 그녀의 턱이 아주 살짝 아래로 당겨졌다. 죽여. 황인국의 입에서 짧은 명령이 떨어졌다. 동시에 방탄유리 바깥쪽에 있던 4명의 정예 경호원들이 3단봉을 펼쳐들며 연주를 향해 짐승처럼 쇄도했다. 공기를 찢는 쇳소리와 함께 첫 번째 경호원의 3단봉이 연주의 머리를 향해 수직으로 떨어졌다. 연주의 고개가 왼쪽으로 아주 미세하게 틀어졌다. 검은 강철봉이 그녀의 뺨을 종이 한 장 차이로 스치며 허공을 갈랐다. 타격이 빗나가며 경호원의 상체가 앞으로 쏠리는 찰나 연주의 오른발이 바닥을 박차고 앞으로 뻗어나갔다. 그녀의 구두코가 경호원의 정강이를 강하게 내려찍었다. 크! 뼈를 긁어내는 듯한 고통에 경호원의 무릎이 꺾였다. 연주는 무너지는 그의 팔목을 낚아채어 안쪽으로 거칠게 비틀었다. 어깨 관절이 한계선 너머로 꺾이며 3단봉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연주의 왼쪽 무릎이 경호원의 턱 아래를 쳐올렸다. 연주의 왼쪽 무릎이 경호원의 턱 아래를 쳐올렸다. 육중한 체구가 허공으로 솟구쳤다가 카펫 위로 처박혔다. 1초, 첫 번째 사내가 무력화되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경호원이 좌우에서 동시에 거리를 좁혔다. 그들의 3단봉이 연주의 허리와 어깨를 향해 교차하며 날아왔다. 연주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두 사내의 중앙을 향해 몸을 던졌다. 어깨를 낮추고 허리를 비틀어 날아오는 3단봉의 궤도를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피했다. 봉이 허공에서 교차하는 순간 연주의 양손이 위로 솟구쳤다. 두 사내의 목덜미를 동시에 쥐고 자신의 몸쪽으로 강하게 끌어당겼다. 황! 두 사내의 이마가 끔찍한 파열음을 내며 정면으로 충돌했다. 충격으로 두 사람의 동공이 풀리고 몸이 휘청거렸다. 연주는 양손에 힘을 풀지 않고 그대로 바닥을 향해 내리눌렀다. 두 사람의 얼굴이 카펫 위로 거칠게 지시겨졌다. 연주의 구두굽이 두 사내의 등을 번갈아 밟고 지나가며 그들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았다. 3초, 3명이 쓰러졌다. 마지막 남은 네 번째 경호원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정면으로 달려드는 대신 그는 3단봉을 양손으로 고쳐쥐고 연주의 옆구리를 노려 휘둘렀다. 연주의 시선이 경호원의 어깨 근육 움직임에 꽂혔다. 봉이 날아오는 궤도를 완벽하게 읽어냈다. 그녀의 상체가 뒤로 젖혀지는 동시에 오른팔이 허공을 갈랐다. 연주의 손날이 경호원의 3단봉을 쥔 손목 동맥을 정확히 가격했다. 경호원의 소나귀에서 힘이 풀리며 3단봉이 바닥에 떨어졌다. 연주는 지체 없이 몸을 회전시켰다. 원심력을 이용해 뻗어나간 그녀의 발차기가 경호원의 명치에 정확히 꽂혔다. 폭발적인 하중이 경호원의 흉곽을 타격했다. 그의 몸이 바닥에서 완전히 떠오르며 뒤로 날아갔다. 쾅! 경호원의 몸이 방탄유리의 정면으로 부딪혔다. 엄청난 충격에 두꺼운 방탄유리가 미세하게 진동했다. 유리 벽 너머에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황인국의 눈앞에 피를 토하며 무너져 내리는 경호원의 얼굴이 적나라하게 문질러졌다. 5초.
4명의 정예 경호원 모두가 바닥에 쓰러져 움직이지 못했다. 방탄유리 안쪽에 황인국은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다. 얼굴 근육이 통제력을 잃고 경련했다. 불과 몇 초 전까지 그를 채우고 있던 오만함은 핏빛 비상등 아래서 흔적도 없이 씻겨나갔다. 연주는 구두굽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듯 발을 가볍게 굴렀다. 그녀의 호흡은 여전히 평온했고 심박수는 요동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이 유리병 너머 얼굴이 백지장처럼 질린 황인국의 눈동자에 꽂혔다. 황인국은 한 걸음 뒷걸음질을 쳤다. 방탄유리가 있다. 아무리 짐승 같은 년이라 해도 저 50mm 두께의 강화 유리를 맨몸으로 뚫을 수는 없다. 황인국은 속으로 그 사실을 되뇌며 억지로 입꼬리를 끌어올리려 했다. 하지만 그의 미소가 채 만들어지기도 전이었다. 윙. 무거운 유압기계가 작동하는 소리가 집무실의 바닥을 울렸다. 황인국의 눈동자가 미친 듯이 팽창했다. 결코 열리지 않아야 할 방탄유리가 그의 눈앞에서 천천히 양옆으로 갈라지기 시작했다. 유리와 유리 사이의 틈이 점점 넓어지며 두 공간을 단절시켰던 보이지 않는 장벽이 완전히 사라졌다. 비상등의 붉은 불빛이 갈라진 틈 사이를 넘어 황인국의 얼굴로 곧장 쏟아졌다. 방탄유리가 열렸다. 물리적인 장벽이 증발했다. 황인국의 다리에서 힘이 완전히 풀렸다. 그의 육중한 몸이 뒤로 무너지며 강철 금고의 표면에 거칠게 부딪혔다. 연주의 구두굽이 열린 유리벽의 경계선을 넘어 안으로 들어섰다. 마침내 포식자와 먹잇감 사이에 어떠한 장애물도 남지 않게 되었다. 연주의 구두코가 황인국의 발끝에서 불과 한 육 떨어진 곳에 멈춰섰다. 그녀의 오른손이 허공을 갈라 황인국의 셔츠 멱살을 틀어쥐었다.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질릴 만큼 강한 악력이었다. 그녀의 팔이 굽혀졌다가 순식간에 곧게 펴지며 황인국의 거구채를 밀어붙였다. 쾅! 황인국의 등이 뒤쪽 강철금고 표면에 거칠게 부딪혔다. 육중한 금속음에 그의 턱이 고통으로 덜덜 떨렸다. 군납 특수 혈관 확장제 총 5만 바이알. 연주의 목소리는 건조하고 평탄했다. 감정의 파동이 완전히 거세된 기계적인 억양이었다. 지난 3년간 30번에 걸친 납품. 창고에 입고된 약품 중 진짜는 단 하나도 없었다. 전량 위조된 라벨을 붙인 식염수. 문서상으로는 정상 입고 및 소모 처리. 그녀의 눈동자가 황인국의 핏발선 눈을 똑바로 파고들었다. 진짜 약들은 외부 밀거래를 통해 시중의 절반 가격으로 사설 병원들에 넘겨졌다. 그 차액 약 200억 원은 스위스 은행의 차명 계좌로 입금되었다. 황인국의 얼굴이 불그락부르락 달아올랐다. 극도의 공포가 멱살을 잡힌 굴욕감과 뒤섞이며 그의 눈동자에 기괴한 분노의 불길을 지폈다. 무슨 헛소리야. 증거라도 있느냐. 내년이 지금 내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아. 황인국이 버둥거리며 연주의 손목을 잡아 뜯어내려 했다. 하지만 연주의 팔은 강철 기둥처럼 조금의 미동도 없었다. 나는 이 병원의 최고 책임자이자 군납품 관리 총괄소장이다. 나를 이렇게 대우하고도 네가 무사할 줄 아느냐. 그래서 연주의 건조한 한마디가 황인국의 발악을 자르듯 끊어냈다. 그 권력으로 약을 빼돌리고 사람들의 목숨을 식염수로 대체했나. 닥쳐. 네가 뭔데 나를 심판하려 들어. 황인국의 입에서 침방울이 튀었다. 그의 턱 밑 근육이 분노로 경련했다. 식염수? 빼돌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병원의 물자 관리는 완벽하다. 내년이 어디서 주워들은 삼류 찌라시로 나를 협박하려 드는 모양인데 어림없어. 그가 멱살이 잡힌 채로 몸을 비틀며 위협적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당장 내 몸에서 손 떼라. 내년의 신원이 무엇이든 간에 당장 군 헌병대에 넘겨서 군사법정에 세울 것이다. 테러 혐의, 상관 폭행, 기밀 절도. 내년의 목을 매달 죄목은 넘쳐나 평생 빛도 못 보는 곳에서 썩게 만들어주마. 연주는 황인국의 발악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녀의 턱 근육이 한 번 실룩였다. 멱살을 쥔 손에 더욱 힘이 들어갔다. 황인국의 셔츠 단추 하나가 뜯어지며 바닥으로 튕겨나갔다. 소장, 당신은 지금 착각을 하고 있다. 연주의 얼굴이 황인국의 귓가로 천천히 다가갔다.
그녀의 입술 사이로 흘러나오는 목소리는 서늘한 칼날 같았다. 내가 당신을 군사법정에 세우기 위해 이런 수고를 했다고 생각하나? 황인국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당신은 재판을 받을 자격조차 없다. 연주가 황인국의 멱살을 강하게 당겼다가 금고 쪽으로 다시 한번 쳐박았다. 당신 명색이 장군 아닌가? 별을 단 육군 소장. 연주의 고개가 삐딱하게 기울어졌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구더기를 내려다보는 듯한 절대적인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런데 군사 재판이 두렵지 않은 모양이지? 하하하하. 황인국의 턱이 하늘을 향해 치켜들렸다. 붉은 비상등 아래서 그의 기괴한 웃음소리가 집무실의 벽을 타고 메아리 쳤다. 그는 연주의 손목을 쳐내듯 강하게 뿌리쳤다. 연주의 손이 스르르 풀려났다. 그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선 채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황인국은 흐트러진 셔츠 깃을 거칠게 정리하며 한껏 흉통을 부풀렸다. 그의 두 눈동자에는 더 이상의 두려움이 남아있지 않았다. 구석에 몰린 쥐가 도끼를 품듯 그의 내면에 필리를 틀고 있던 추악한 오만함이 임계점을 넘어 폭발하고 있었다. 군사재판? 두렵냐고? 황인국의 구두굽이 바닥을 신경질적으로 내리찍었다. 그가 연주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침을 튀겼다. 내년이 뭘 안다고 짓거려. 내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 내가 바로 이 병원의 법이고 규칙이고 신이다. 그의 거친 호흡이 허공을 갈랐다. 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한 혓바닥이 미친 듯이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래, 네 말이 다 맞다. 내가 다 빼돌렸다. 5만 개의 특수약품, 그거 다 내가 사설 병원에 팔아넘겼다. 왜? 그까짓 약 몇 병, 쓸데없는 놈들한테 낭비하느니 돈으로 바꾸는 게 100번 1000번 이득이니까. 황인국의 두 팔이 공중으로 높게 치켜들렸다. 마치 자신의 위대한 업적을 찬양하듯 열띤 목소리였다. 식염수, 그게 뭐 어때서? 식염수 맞고 참질 놈들은 원래 참질 운명이었던 거야. 내 알바 아니라고. 그깟 목숨 몇 개보다 내 스위스 계좌에 꽂히는 200억이 훨씬 더 가치 있어. 황인국의 시선이 집무실 천장을 향했다. 그는 자신이 구축한 견고한 성체에 심취해 있었다. 너 같은 버러지들은 상상도 못하겠지. 내가 이 자리에 오르기 위해, 그리고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윗대가리들을 먹여 살렸는지. 국방부 장관, 감사원장? 그 새끼들 주머니에 내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알아? 그의 고개가 다시 연주를 향해 꺾였다. 눈동자에 기괴한 희열이 가득했다. 내가 군사재판을 받아 웃기지 마. 헌병대가 오든 감사원이 오든 결국 다 내 발밑에서 기어다니는 개새끼들일 뿐이다. 내가 던져주는 뼈다귀나 핥는 놈들이 날 심판해? 그놈들이 내 목에 칼을 들이밀면 내가 그놈들 목줄을 쥐고 흔들어 줄 텐데. 황인국은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서며 연주의 얼굴에 대고 소리쳤다. 증거? 내년이 털어간 문서들? 그거 다 휴지 조각이야. 내 전화 한 통이면 그 어떤 증거도 더미로 변한다. 위조라벨? 식염수? 내가 아니라고 하면 그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야. 황인국의 가슴이 격렬하게 오르내렸다. 극도의 흥분으로 인해 얼굴이 터질 듯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나는 황인국이다. 육군 소장 황인국. 내가 싼 똥을 치우기 위해 국방부가 움직이고 내가 기침을 하면 감사원이 엎드린다. 내년이 여기서 날 죽이지 못한다면 넌 내일 해가 뜨기 전에 이 세상에서 완벽하게 지워질 거다. 말을 마친 황인국의 어깨가 크게 들썩였다. 그는 자신이 쏟아낸 폭력적인 언어의 배설에 깊은 만족감을 느끼는 듯했다. 거친 숨을 몰아쉬는 그의 입가에 비릿하고도 확신에 찬 미소가 번졌다. 그 누구도 감히 자신의 견고한 철옹성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절대적인 믿음. 그는 연주를 향해 턱을 치켜들며 이 승리감에 도취된 채 그녀의 반응을 기다렸다. 병원 1층 메인 로비. 붉은 비상등 불빛이 대리석 바닥을 어지럽게 훑고 지나가는 가운데 거대한 정적이 공간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철제 셔터가 내려진 정문 앞에는 완전 무장한 헌병대 특수타격대가 대열을 갖추고 대기 중이었다. 그들의 중심에는 짙은 남색 코트를 입은 국방부 감사단장 남명석이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의 뒤로는 10명이 넘는 감사관들이 숨을 죽인 채 서류 가방을 쥐고 있었다. 모두의 시선이 천장에 설치된 병원 전체 방송용 대형 스피커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스피커에서는 조금 전부터 단 한 번의 끊김도 없이 누군가의 목소리가 로비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래, 네 말이 다 맞다. 내가 다 빼돌렸다. 5만 개의 특수약품? 그거 다 내가 사설병원에 팔아넘겼다. 남명석의 턱근육이 팽팽하게 당겨졌다. 그의 눈동자에 분노와 경악이 뒤섞였다. 식염수? 그게 뭐 어때서? 식염수 맞고 뜸질놈들은 원래 뜸질 운명이었던 거야. 내 알바 아니라고. 방송은 1층 로비뿐만이 아니었다. 전력이 차단된 병원 내에서 유일하게 독립적인 비상 배터리로 작동하는 원내 비상 방송망. 그 망을 타고 황인국의 육성이 2층, 3층, 지하 주차장과 수술실 앞 복도까지 병원의 모든 층과 모든 구역을 남김없이 타격하고 있었다. 국방부 장관, 감사원장, 그 새끼들 주머니에 내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알아? 남명석의 등 뒤에 서 있던 감사관들 사이에서 억눌린 헛숨이 터져나왔다. 내가 군사 재판을 받아? 웃기지 마. 헌병대가 오든 감사원이 오든 결국 다 내 발밑에서 기어다니는 개새끼들일 뿐이다. 남명석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는 고개를 돌려 곁에 선 헌병대 타격대장을 향해 턱짓했다. 최상층 집무실. 황인국의 거친 호흡이 허공에 흩어지던 찰나. 집무실의 두꺼운 콘크리트 벽 너머 굳게 닫혀있던 창문 밖에서부터 기괴한 진동이 밀려오기 시작했다. 웅웅거리는 미세한 소리, 그것은 곧 거대한 파도가 되어 집무실 안으로 밀어닥쳤다. 나는 황인국이다. 육군소장 황인국. 황인국의 눈동자가 미친 듯이 팽창했다. 내가 싼 똥을 치우기 위해 국방부가 움직이고 내가 기침을 하면 감사원이 엎드린다. 자신의 목소리였다. 방금 전 자신의 입술을 통해 내뱉었던 추악하고 오만한 언어의 배설물들이 집무실 외곽의 비상용 외부 스피커, 복도의 방송망, 심지어 아래층의 환풍구를 타고 올라오는 공명까지 수십, 수백 개의 스피커가 일제히 자신의 목소리를 토해내며 병원 전체를 뒤흔들고 있었다. 내년이 여기서 날 죽이지 못한다면 넌 내일 해가 뜨기 전에 이 세상에서 완벽하게 지워질 거다. 황인국의 고개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구연주를 향해 돌아갔다. 연주의 오른손은 여전히 바지 봉제선 옆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녀의 손끝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 벽면에 부착된 구형 오디오 케이블 단자함. 그 하단에 내려가 있는 작은 스위치, 원내 전체 비상 방송망을 강제로 활성화하는 마스터 스위치였다. 방탄 유리가 열리기 전 그녀가 가장 먼저 만졌던 그 스위치. 황인국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너 내년이 무슨 짓을... 그의 목소리는 스피커에서 쏟아지는 자신의 고함 소리에 묻혀 형편없이 흩어졌다. 황인국의 두 무릎이 통제력을 상실했다. 관절을 지탱하던 마지막 힘줄이 끊어진 것처럼 그의 육중한 몸뚱이가 바닥으로 추락했다. 쿵! 대리석 바닥에 무릎이 지식이며 둔탁한 소리가 났지만 그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했다. 그의 상체가 앞으로 무너지며 두 손이 바닥을 짚었다. 피가 완전히 빠져나간 그의 얼굴은 밀랍 인형처럼 창백했다.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바닥의 먼지를 향해 고정되었다. 입술은 뻐끔거렸지만 어떠한 소리도 새어나오지 않았다. 변명, 협박, 분노, 그가 무기로 삼았던 모든 언어가 완전히 거세당했다. 그는 자신이 뱉은 오만의 독에 스스로 질식하고 있었다. 그의 등 뒤로 집무실의 열린 문틈을 타고 아래층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친 진동이 느껴졌다. 수십 명의 군화 발소리가 계단을 부술듯이 뛰어 올라오고 있었다. 무장 해제된 병원의 군사 경찰들이 아닌 국방부 직속 헌병대 특수타격대의 무자비한 진군이었다. 발소리는 폭풍우처럼 거세게 아래층 복도를 휩쓸고 집무실이 있는 최상층을 향해 분노한 포식자처럼 쇄도하고 있었다. 황인국의 몸이 바닥에 납작 엎드린 채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그의 성체는 완벽하게 붕괴되었다. 단 한 줌의 권력도, 단 한 명의 아군도 남지 않은 철저한 파멸의 바닥이었다. 최상층 복도의 대리석 바닥이 수십 명의 군화 발소리에 짓밟히며 비명을 질렀다.
포위망 전개, 집무실 봉쇄해. 헌병대 타격대장의 고함과 함께 총기 장전음이 집무실 안쪽까지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검은 전투복을 입은 타격대원들이 부서진 몬트를 둘러싸고 일제히 총구를 겨눴다. 연주는 등 뒤로 밀려드는 병력의 소란에도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바닥에 엎드린 채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는 황인국을 지나쳐 오직 강철 금고만을 향하고 있었다. 그녀의 구두굽이 바닥을 치며 앞으로 나아갔다. 엎드린 황인국의 머리맡에 그녀의 발걸음이 멈췄다. 황인국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의 거친 숨소리가 카펫 위에서 비참하게 흩어졌다. 연주의 오른손이 바닥을 짚고 있는 황인국의 손목을 낚아챘다. 힘이 완전히 풀린 황인국의 몸뚱이가 속수무책으로 끌려 올라왔다. 연주는 그의 팔을 강제로 비틀어 강철금고의 지문 인식 패널 위로 거칠게 짓눌렀다. 아악! 관절이 꺾이는 고통에 황인국의 입에서 비명이 샌다. 하지만 연주의 턱 근육은 미세하게 실룩일 뿐 얼굴에는 어떠한 감정의 동요도 없었다. 비빅. 지문이 인식되며 금고 내부의 기계 장치가 맞물려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육중한 강철문이 아주 미세한 틈을 보이며 열리기 시작했다. 연주는 황인국의 손목을 미련 없이 놓아버렸다. 지탱할 힘을 잃은 황인국이 다시 바닥으로 허물어지며 고꾸라졌다. 연주는 그가 바닥에 처박히든 말든 시선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의 눈동자는 오직 열린 금고 내부만을 쳐다보았다. 금고 안쪽, 현금 다발과 금괴들 사이, 벨벳 상자 안에 가지런히 놓인 작은 유리병들이 보였다. 연주의 손이 상자 안으로 뻗어 들어갔다. 그녀의 손가락이 푸른빛이 감도는 유리병 하나를 집어들었다. 집무실의 붉은 비상등 불빛이 유리병 속의 액체를 통과하며 영롱한 푸른 파동을 만들어냈다. 진짜였다. 생명을 유지하는 유일한 열쇠. 수많은 이들의 피와 눈물로 채워진 황인국의 탐욕 속에서 끄집어낸 진짜 약. 연주의 손가락이 유리병의 표면을 감싸 쥐었다. 차가운 유리 질감이 손바닥으로 전해졌다. 그녀는 병을 코트 안쪽 주머니가 아닌 심장과 가장 가까운 왼쪽 가슴 주머니에 깊숙이 집어넣고 지퍼를 채웠다. 그리고 몸을 돌렸다. 바닥에 엎어져 가쁜 숨을 몰아쉬는 황인국, 그 옆으로 쓰러져 있는 4명의 정예 경호원들, 박살난 방탄유리 파편들. 연주는 그 어떠한 것에도 시선을 주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무 그 자체였다. 분노, 통쾌함, 혹은 증오. 그 어떤 감정의 찌꺼기도 허락하지 않는 완벽한 무관심이자 가장 잔인한 경멸이었다. 그녀의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을 일정한 리듬으로 때리며 집무실의 열린 문을 향해 걸어갔다. 문 앞에는 헌병대 특수 타격대원들이 소총을 겨눈 채 진영을 구축하고 있었다. 타격대장의 눈동자가 피투성이가 된 집무실 내부와 무표정한 연주의 얼굴을 번갈아 살피며 흔들렸다. 연주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어깨가 타격대원들이 만들어낸 좁은 통로 사이를 곧장 파고들었다. 군사경찰들은 무언가에 압도당한 듯 그녀가 다가오자 본능적으로 총구를 내리고 양옆으로 길을 열어주었다. 연주의 꼿꼿한 등 위로 타격대장이 외치는 명령 소리가 울려 퍼졌다. 목표물 확보해. 황인국 소장, 지금 이 시간부로 군사기밀 유출, 군납품 횡령, 내란 선동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끌어내. 아, 안 돼. 나는 소장이다. 이거 놔라. 황인국의 비참한 발악과 짐승 같은 울부짖음, 그리고 누군가 계단을 거칠게 뛰어 올라오며 내지르는 하이톤의 비명. 아빠, 이거 놔. 우리 아빠한테 무슨 짓이야. 황채린의 찢어지는 비명소리, 헌병대원들에게 팔이 꺾인 채 질질 끌려 올라오는 그녀의 모습이 계단 아래서 얼핏 보였다. 그 모든 소음과 아우성이 등 뒤에서 어지럽게 뒤엉켰다. 권력이 무너지는 소리, 탐욕이 찢어지는 비명. 하지만 연주의 발걸음은 조금도 느려지거나 빨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무너지는 제국의 잔해를 뒤로 한 채 병원의 긴 복도를 따라 조용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다. 그녀의 심장 박동에 맞춰 왼쪽 가슴 주머니 속의 작은 유리병이 미세하게 진동하고 있었다. 복도의 불빛이 형광등의 창백한 백색 광으로 바뀌어 있었다.
병원의 비상 전력이 복구되며 어둠 속에 잠겨있던 공간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연주의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을 치는 소리가 점점 빨라지고 있었다. 무릎을 굽히고 펴는 하체의 움직임에 가속이 붙었다. 일정한 간격으로 유지되던 호흡의 리듬이 아주 미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흐트러지기 시작했다. 군용 셔츠의 소매 끝이 앞뒤로 거칠게 교차하며 허공을 갈랐다. 그녀의 발걸음이 중환자실 앞 복도로 접어들었다. 멀리서 등 뒤로 울려 퍼지던 군화 발소리, 날카로운 무전기 소리, 누군가의 비참한 울부짖음, 그 모든 소음들이 서서히 잦아들며 귓가에서 멀어져 갔다. 중환자실의 육중한 자동문 앞, 연주의 손바닥이 패널을 거칠게 내리쳤다. 문이 완전히 열리기도 전에 그녀의 어깨가 좁은 틈새를 비집고 들어갔다. 침상 위, 모니터의 화면은 붉은색 경고등을 전멸하고 있었다. 녹색의 파동은 거의 수평에 가까운 선을 그리며 아슬아슬하게 이어지고 있었고, 침상 위 이서화의 흉곽은 움직임이 보이지 않을 만큼 미약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수치 떨어집니다. 혈압 70에 40. 의사의 다급한 외침이 병실 안을 채웠다. 간호사의 손이 제세동기 패드를 쥐고 급하게 움직였다. 연주의 구두코가 침상 아래에 멈춰 섰다. 그녀의 왼손이 거칠게 가슴팍에 주머니 지퍼를 내렸다. 손가락이 푸른빛이 감도는 작은 유리병을 꺼내어 허공으로 뻗었다. 의사의 고개가 돌아갔다. 그의 눈동자가 연주의 손에 들린 진짜 약을 확인하고 크게 팽창했다. 당장 투여해. 의사가 소리쳤다. 간호사가 연주의 손에서 유리병을 낚아채듯 받아들었다. 능숙한 손놀림으로 주사기 바늘이 고무마개를 뚫고 푸른 액체를 빨아들였다. 투명한 수액관을 타고 푸른 약물이 섞여 들어갔다. 약물은 서화의 핏줄을 향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스며들기 시작했다. 병실 안에 모두가 숨을 죽인 채 모니터를 응시했다. 1초, 2초, 10초, 삐삐삐. 일정하게 이어지던 단조로운 경고음의 간격이 아주 조금씩 좁혀졌다. 거의 수평에 가깝던 녹색 파동이 미세하게 위를 향해 솟아올랐다. 산맥의 능선이 다시 융기하듯 파동은 점차 정상적인 곡선을 되찾아가기 시작했다. 혈압 오릅니다. 80에 50, 90에 60, 산소 포화도 안정권 진입합니다. 간호사의 목소리 끝에 미세한 떨림이 묻어났다. 의사의 굳게 닫혀있던 입술 사이로 안도의 긴 한숨이 새어나왔다. 서화의 산소 마스크 내부로 다시 옅은 성에가 맺히기 시작했다. 그녀의 얇은 이불 아래 흉곽이 일정한 간격으로 오르내리는 모습이 선명해졌다. 연주의 시선이 모니터의 녹색 파동과 어머니의 흉곽을 번갈아 오갔다. 그녀의 꼿꼿했던 어깨 근육이 한순간에 수축을 멈췄다. 바닥을 단단히 지지하고 있던 연주의 두 무릎이 천천히 꺾였다. 하체에서 시작된 힘의 붕괴가 허리를 타고 상체로 번졌다. 덜썩. 연주의 무릎이 침상 옆 바닥에 완전히 밀착되었다. 그녀의 상체가 침상의 끄트머리를 향해 앞으로 기울어졌다. 서화의 창백하고 앙상한 손등 위로 연주의 이마가 조용히 내려앉았다. 무표정하고 차가웠던 그녀의 얼굴이 어머니의 피부에 닿았다. 어떠한 소리도 나지 않았다. 울음도 탄식도 없었다. 다만 연주에 벌어진 입술 사이로 깊고 무거운 숨결이 바닥을 향해 툭 떨어졌을 뿐이다. 기계처럼 완벽하게 통제되었던 그녀의 호흡이 처음으로 길게 늘어지며 허공에 흩어졌다. 손가락 끝마디에 들어갔던 힘이 완전히 풀리며 가지런히 늘어졌다. 병실의 창문 너머 짙은 어둠이 깔려있던 하늘의 경계선이 아주 느리게 옅어지고 있었다. 차가운 회색빛 구름 사이로 희미한 붉은 빛이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밤의 장막을 걷어내는 새벽의 첫 여명. 그 빛이 창문을 넘어와 침상 곁에 무너진 연주의 등을 조용히 감싸 안았다. 길고 가혹했던 밤이 끝나고 있었다. 석 달 후 국방부 메인 뉴스 채널의 아나운서 목소리가 건조하게 흘러나왔다. 군납 비리와 특수약품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군수품관리소장 황인국과 공범 황채린에 대한 군사재판 최종 선고가 오늘 오전에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황 전 소장에게 무기징역을, 황채린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연루된 관련 부처 고위직 20명에 대한 파면 및 구속 수사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지며 군 내부의 대대적인 정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화면 속 수의를 입은 황인국의 거구체는 초라하게 굽어 있었다. 오만함이 가득했던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고 그의 양옆에 선 헌병들에 의해 힘없이 이끌려 나가는 모습이 짧게 스쳐 지나갔다. 한편 이 거대한 군납 비리를 단독으로 파헤치고 수많은 생명을 구한 특수정보 장교 구연주 중위의 행방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군 수뇌부는 구중위의 공로를 인정해 특별 진급과 무공훈장 수여를 결정했으나 아나운서의 말이 잠시 멈췄다. 구중위는 자신의 계급장과 군복 그리고 전역 지원서 한 장만을 남긴 채 군의 부름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쪽 끝 작고 조용한 바닷가 마을. 갈매기의 울음소리가 짠내 섞인 바람을 타고 낮게 깔려왔다. 모래사장과 맞닿은 언덕 위 하얀 페인트 칠이 칠해진 작은 슬레이트 지붕 집 앞마당. 나무로 짜인 낡은 평상 위로 늦은 오후의 황금빛 햇살이 길게 늘어졌다. 구연주는 평상에 걸터 앉아 있었다. 어두운 그림자에 몸을 숨기던 검은 코트 대신 품이 넉넉한 옅은 회색의 부드러운 스웨터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다. 발목까지 내려오는 편안한 면바지 아래로 맨발이 드러나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이서화가 휠체어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산소 마스크와 주렁주렁 매달려 있던 수액관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서화의 얼굴에는 여전히 병색이 옅게 남아 있었으나 호흡은 깊고 평온했으며 입가에는 미세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연주의 손에 쥐어진 나무 빗이 서화의 머리카락을 따라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미끄러졌다. 머리카락이 엉킨 부분을 지날 때면 연주의 손길이 아주 미세하게 느려지며 조금의 당김도 없도록 세심하게 힘을 조절했다. 빗질을 하는 그녀의 움직임은 기계적인 정확함이 아닌 부드럽고 다정한 리듬을 타고 있었다. 서화의 어깨가 아주 작게 오르내리며 깊은 숨을 쉬었다. 연주의 빗질이 끝날 때마다 서화의 백발이 석양빛을 받아 은은하게 반짝였다. 파도가 백사장에 부딪혀 하얗게 부서지고 다시 먼바다로 쓸려나가는 소리가 일정한 간격으로 들려왔다. 연주의 시선은 서화의 뒷모습 너머 넓게 펼쳐진 수평선을 향해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날 선 경계심이나 살기가 깃들어 있지 않았다. 바람이 불면 잔물결이 이는 고요한 호수, 그 투명하고 평온한 눈빛만이 석양을 담고 반짝였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떤 억울함도 토로하지 않았고 어떤 정의도 주장하지 않았다. 복수를 완성한 자의 통쾌함이나 영웅으로서의 자부심 같은 것은 그녀의 얼굴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저 머리를 빗어 올리는 규칙적인 손놀림과 바닷바람이 스웨터 자락을 흔드는 소리, 그리고 어머니의 평온한 숨소리만이 그곳에 존재할 뿐이었다. 그것은 도망친 자의 비겁함이 아니었다. 거대한 시스템을 박살내고 자신이 지켜야 할 단 하나의 가치를 온전히 지켜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압도적이고 눈부신 오만함이자 평화였다. 그것은 비겁한 도피가 아니다. 모든 것을 이겨낸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오만하고 찬란한 평온이다. 권력은 시스템을 조종할 수 있지만 진실을 영원히 덮을 수는 없습니다. 침묵하던 자의 영린을 건드리는 순간 그 대가는 제국 전체의 붕괴뿐이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만약 여러분이 구연주 중이었다면 금고 안에 남은 진짜 약들을 군대에 넘기시겠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부패를 막기 위해 전부 파괴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연주가 황인국 소장의 멱살을 접고 강철금고의 얼굴을 자비 없이 쳐박아 버리던 장면 기억하시나요? 아직 그 처벌이 덜 통쾌하시다면 지금 화면 아래의 좋아요와 구독 버튼이 녀석의 씨뻘건 얼굴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버튼을 내리찍을 때마다 놈의 콧대에 자비 없는 타격이 한 번 더 꽂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통쾌하게 좋아요를 강타해서 저 비겁한 장군놈이 두 번 다시 고개를 들지 못하게 만들어주세요. 다음 사냥에서 뵙겠습니다.